지난 11월 21일 월드컵 예선을 위해 중국에서 한국 대표팀이 경기를 뛰었을 당시 화제가 됐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중국 홈인 만큼 한국에 대해 야유하는 중국 축구 팬들이 상당했지만 반대로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중국 대신 한국을 응원하는 중국 축구 팬들의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었었는데요. 게다가 중국을 응원하며 한국을 욕하던 중국 축구 팬들도 손흥민 선수가 손을 흔들어주자 마치 아이돌을 만난 팬들처럼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중국에 입국하는 날에는 토트넘 유니폼을 든 수백 명의 중국 팬들이 공항을 가득 메웠었죠. 한 중국 매체는 손흥민은 중국인들에게도 축구왕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팬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을 응원하고 상대 선수에게 열광하는 모습에 많은 중국인들이 화를 내고 이들을 매국노라고 비난했지만 젊은 중국인들에게 스며든 한류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방송들에서 진행한 길거리 인터뷰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한국을 꼽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호감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방영되며 반환을 부르짖던 중국 국수주의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당도 막을 수 없었던 중국의 한국 홀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에서 56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답변자 중 무려 81%가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하며 56개국 중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미세먼지와 사드보복, 불법 조업과 기술 스파이, 외교 갑질 등 평소 중국이 해오던 짓을 생각한다면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 의외로 중국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내심 한국은 중국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중국 국수주의자들은 한국의 문화 역시 중국 문화에서 가지쳐서 나온 하류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을 아버지로 여기며 마땅한 존경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러한 생각을 진지하게 믿고 있다 보니 중국에서 한국을 싫어할 수 있어도 한국에서 중국을 싫어한다는 건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부정할 수 없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며 많은 중국인들이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중국 인터넷의 국수주의자들은 한국이 이렇게 중국을 싫어하니 중국도 한국 문화와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전이면 모를까 한류의 영향력이 중국 젊은 층을 사로잡은 오늘날에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입으론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판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 비리비리에서 한국 드라마가 1위, 3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를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스마트 TV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높은 벽을 세워도 문화의 전파는 막을 수 없기에 한국 영화, 드라마, K-팝 등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자란 중국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길거리에서도 거리낌 없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는 중국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중국 길거리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 놀랍게도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국가가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我最喜欢的话有韩国，就这个国家。为什么会喜欢韩国呢？毕竟我对韩国的文化还是比较感兴趣，然后我是国际部的嘛，也是准备研韩国这一门科，准备去韩国生活。除了中国之外，最喜欢哪一个国家？最喜欢韩国吧。韩国哈，为什么？为啥？美女多。因为美女多吗？有没有帅哥多的人？帅哥也多。那喜欢韩国的美食吗？没去过。没去过。但是还挺喜欢的。挺喜欢吃韩国的吃的东西，对不对？电视剧啊，化妆品啊等等。比较喜欢亚洲的。那日本嘞？日本人怎么样？一般。日本一般，最喜欢还是韩国。对，韩国。好嘞。好一点。除了法国，还有亚洲国家有没有喜欢的？亚洲国家的话比较，了解过这个韩国。韩国哈，对对对。韩国的话，你的印象怎么样啊？印象的话，就是在这个电子科技这一块比较了解一些，因为自己平常接触到一些，手机啊，或者一些你这三星的那些，三星的一些产品啊，都在我们生活中比较常见，对，所以就有过了解。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고 정치적인 문제로 한국이 불편하다고 답변한 중국인들도 한국의 음식, 드라마, 영화, 화장품, 전자제품 등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좋아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막고 차단하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이 몰래몰래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중국 정부의 한알령도 한류가 중국을 점령하는 걸 막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 문화 사랑은 특히 중국 젊은 여성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한 중국 방송에서 진행한 어떤 나라의 영화를 가장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여성들이 한국 영화를 꼽았는데요. 我喜欢看韩国的那种，为什么喜欢看韩国的呢？因为就是他们那边的恋爱剧比较多嘛，就没有人没有什么就想找点什么。韩国吧，因为韩国男生都是比较大长腿，然后长得很帅。韩国为什么呢？帅哥比较多，美女比较多吧。 중국 박스 오피스를 자국 영화로 독식하고 있었던 중국이지만 최근에는 그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하고 무지성한 자기 복제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중국에서 무조건적인 흥행이 보장되어 있었던 항미원조 소재 영화도 최근 흥행에 대실패하며 작작 좀 우려먹으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관객들도 매일 똑같은 소리로 중국을 찬양하는 프로파간다 영화에 질렸고 공산당에서 아무리 검열하려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외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기에 중국산 콘텐츠의 경쟁력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대급부로 매번 새로운 소재와 다채로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중국 OTT에서는 한국 드라마 판권을 가져오지 못해 안달이 난 상황이고 최근에는 한국산 컨텐츠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한국 영화나 웹툰을 수입해 중국에서 리메이크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문맨이라는 코미디 SF 영화가 개봉해 개봉 3일 만에 매출액 10억 위안을 달성하고 총 7천만 관객이라는 어마어마한 대흥행 기록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의 원작이 알고 보니 한국 웹툰이었다고 합니다. 웹툰 마음의 소리로 유명한 조석 작가의 SF 웹툰 문유를 중국에서 영화화한 것이 대히트를 친 것이죠. 그냥 중국 영화인 줄 알고 봤었던 중국 관객들은 한국 원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역시 이렇게 독특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는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감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영화사들이 한국 콘텐츠들을 활용해 각종 리메이크 영화를 만들어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판권을 사서 리메이크하면 다행이지 아예 판권도 무시하고 그대로 표절해 만드는 경우도 수두룩한 것이 지금 중국 영화계의 상황입니다. 시장의 수요는 끝이 없지만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역량이 부족하니 한국의 것을 훔쳐다 중국 상표를 붙여서 팔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원본의 힘을 이길 수 없다고 한국 영화를 베껴 만든 영화와 드라마를 본 중국인들은 더욱 새로운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찾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큰 변화를 겪고 있죠. 앞서 중국 여성들의 인터뷰처럼 한국 영화, 드라마 속 멋지고 예쁜 배우와 아이돌들의 모습을 자주 접하다 보니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은 모두 예쁘고 잘생겼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예인들만 나오는 컨텐츠만 접하다 보니 생긴 편견이지만 한국인으로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한길거리 인터뷰에서는 중국 여성들이 가장 연애하고 싶은 외국인으로 한국인을 꼽기도 했었습니다. 韩国，帅，韩国的吧，韩国的帅欧巴比较多。韩国吧，因为长得跟中国人比较像。 이처럼 한국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는 중국까지 휩쓸고 있는 K-팝의 인기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아이돌들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BTS의 멤버비는 중국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1위를 매년 차지하고 있고 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 팬들이 돈을 모아 세계 최고층 빌딩 두바이 버즈 칼리파의 생일 축하 라이트쇼를 벌였을 정도입니다. K-팝 팬들은 한한령을 피해 해외에서 대량으로 앨범을 사들이며 몰래몰래 팬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이처럼 중국 여성들은 한국하면 아이돌과 드라마가 생각나는 나라인데요. 반면 중국 남성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스포츠 강국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는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는 물론이고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선수 등 EPL에서 새로운 아시안 축구 스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게도 열광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축구는 한국의 프로야구급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빈말로도 수준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매년 수백억을 축구 선수 양성에 쏟아붓고 있지만 세계적인 선수도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으니 같은 아시아의 황인종이지만 유럽을 씹어먹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활약에 열광하며 나름대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축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난 2022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페이커 이상혁 선수도 중국에서 메시 호날두에 비견되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으로 중국을 찾은 이상혁 선수를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공항이 마비되고 중국팀과 맞붙은 결승에서는 중국 팬들이 자국팀 대신 한국의 이상혁 선수를 열렬하게 응원했을 정도이죠. 중국 공산당에서 인민을 통제하기 위해 가장 즐겨 쓰는 수법이 혐오하고 깔볼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심각한 빈부격차와 부패한 사회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을 옆나라 한국에게 돌려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찬란하게 빛나며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문화의 모습을 보며 중국인들도 사실 잘못된 것은 자신들이 아닌가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의 저서 나의 소원 중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우고 있던 그 시절에도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이었고 그 뜻을 이어받아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찬란히 빛나는 보석 같은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